오케이. 그러면 이어서 오후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의 목표는 이제 결정 트리입니다. 결정 트리인데 아직 선형 모형이 이제 조금 남았어요. 선형 분류기 이제 얘기가 좀 남았고 하지만 이제 결정 트리 갈 때는 이런 도구들을 이제 다 도입한 상태니까 결국 결정 트리도 뭐 튜닝하고 이런 것들 다 해야 될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 결정 트리의 원리만 이제 집중해서 살펴보면 나머지 이제 튜닝 부분들은 이미 이제 도입이 됐으니까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또 점심 먹었으니까 혹시 논의사항 궁금한 점 있으시면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업무상 협업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AI 모델 만든 거를 시연해주고 저희가 이제 그걸 보면서 뭐 뭔가 코멘트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데이터 전처리를 막 잘한 건 아닌데 네, 모델도 똑같은데 마지막에 베이지안 옵티마이저를 사용해서 네, 그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올바른지 판정을 해보니 모델의 정확도가 올라갔다는 것도 했었거든요. 근데 전 여기서 궁금한 건 저희가 여기서 머신러닝을 배우면서 저희도 그런 베이지안 옵티마이징을 활용할 수 있는지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 그릴 서치랑 좀 한 건가요? 아니면 아예 다른 개념의 어떤 종류가 그러니까 개념을 제가 아직 파악이 좀 어려워요. 음, 아주 좋은 노션인데 챗GPT한테 한번 그 물어보고 조사가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그 정확한 용어로 한번 해볼까요? 3.5로 이제 바꾸고 음. 그리드 서치, 기계학습, 알고리즘 튜닝 관련 그리드 서치, 랜덤 서치, 베이지안 서치 이렇게 해서 그 인터넷을 조사하는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어, 이 조사 자체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하고 이제 일치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또 요거를 이제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슬라이드가 없는 경우에는 조금 막 모든 걸 이렇게 그 단기 기억에 이제 저장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살펴봐드리고 이제 링크도 이제 전달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겠습니다. 이 그리드 탐색은 방금 전에 이제 그 아신 건데 모든 가능한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이라고 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준 범위의 하이퍼 파라미터의 조합들을 찾아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합의 범위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 해당 그리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보물찾기를 하는데 그리드를 이렇게 짰어요. 요 밑바닥에다가. 근데 보물은 저기 있었어.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잡았는데 없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가능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정교하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제 각각의 조합에 대해서 되고 직관적인 방법이죠. 왜냐면 포문으로 또 재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이라고 생각하고 튜닝할 하이퍼 파라미터 즉 이제 이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용어를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게 말도 어렵게 하이퍼 파라미터래. 그러니까요.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선형 모형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선형 모형의 경우 요 W와 B를 종종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 매개 변수는 이제 파라미터의 이제 번역이겠죠. 그런데 요런 그 알고리즘들을 이 매개 변수 자체를 획득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까요? 알고리즘의 학습 과정에서 직접 수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매개 변수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게 곧 피시작, 곧 학습입니다. 즉 매개 변수를 바꿔가면서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찾아야지. 기계 학습이라며. 그럼 네가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 매개변수들은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서 스카이캐슬 드라마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지가 해야 돼요. 공부는. 근데 어느 선생님한테 몇 번을 보낼 것인가는 학습 환경에 해당하죠. 그거는 학생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 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느 선생님한테 몇 번 가라. 뭐 월화수목 금요일에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설정해 주는 거는 이제 학습 환경에 해당하는데 그런 학습 환경이 리치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알파인 거예요. KMN 같은 경우는 뭘까요? K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걔네들을 또 매개변수라고 부르면 헷갈리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상위 매개변수, 하이퍼 파라메타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 이제 이 교재 저자는 그게 좀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위 매개변수 하이퍼 파라미터를 매개변수라고 부르고 요 안에 있는 것들을 계수라고 불러가지고 말을 좀 짧게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근데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용어를 소개를 드리는 게 지금으로서 맞다고 생각하는 게 신경망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용어를 그래서 그 그냥 요 매개 변수와 이제 상위 매개 변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 기계 번역된 문서들을 보니까 굉장히 기계 번역 잘 되는데요.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한국말로 초매개 변수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초반부에는 제가 그 번역을 보고 초매개 변수가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원문 보겠더니 하이퍼 파라미터 초사이언 같은 거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 그래서 초 오케이 오케이 하고 초 상위 오케이 알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학습의 범위 자체는 우리가 이제 튜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테두리를 어느 정도 주고 구체적인 값은 네가 찾아라 이런 거죠. 어느 선생님한테 보내줄 테니 공부 네가 열심히 해라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한테 갔더니 잘해. 그러면 이제 그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드 탐색 같은 경우에는 언제 쓰냐면 지금처럼 파이썬 개수 자체가 적은 경우에 그리드 탐색이 충분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알파. 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해줄 생각. 이제 소개해드릴 90년대 이후의 알고리즘들은 한 설정이 한 서너 개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럼 여전히 그리드 탐색을 하셔도 돼요. 그거 그 정도는 이제 큰 문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리드 탐색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됐고 랜덤 서치를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랜덤한 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선택하고 이를 평가해서 성능을 측정하는데 그리드 서치보다 계산 비용이 낮다는 게 장점이에요. 왜 그럴까? 랜덤 서치가 그 시사하는 바가 올 거예요. 이게 범위를 주되 요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골라서 해봐. 그리고 시도 횟수를 딱 지정해 주는 거예요. 한 5번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랜덤하게 조합을 해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놓칠 수도 있잖아. 그렇죠. 놓칠 수도 있죠. 그럼 어땠 쓸까요? 이게 매개수의 그 하이퍼 파라미터의 종류가 많으면 그 조합의 가짓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뭐 100 곱하기 100 하면 10,000 되고 곱하기 100 하면 10만 뭐 1000만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1000만 개의 조합을 만약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100개씩 서로 다른 값이 있으면 1000만 가지 조합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조합의 가짓수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주로 신경망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신경망의 매개 변수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다 찾아보려면 정말 뭐 1000만 가지 조합을 탐색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너무 그 이 튜닝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랜덤 서치로 이제 운이 좋기를 바라는 거죠. 짤짤이처럼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대강 감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대강 감을 보고 좀 분위기를 보는 거죠.
서치입니다. 근데 야 이게 모순적인 그 서술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이제 해설을 이제 드리면 그리드 설치보다 계산 비용이 낮다는 거는 그 이제 5번만 시도해봐, 10번만 시도해봐 우리가 지정한 횟수 내에서 무작위로 탐색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계산 비용이 낮다는 건데 그래서 대규모 하이퍼 파라미터 공간에서 효과적이다. 그게 그인데 근데 문제는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찾는데 그리드 설치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게 뭐냐면 그 10번 만에 최적을 알아낸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 시행에서 저번에보다 좋은 게 나왔네. 아, 참. 이러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 랜덤하니까. 근데 그거는 너무 좀 요행수 아니냐라고 하는 게 그 다음입니다.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하이퍼파라미터 공간에서의 그 성능 극대화에서 확률적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사용하여 이제 그 다음 탐색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될 만한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길을 갔는데 이게 조금 반응이 와. 그러니까 예전보다 이게 성능이 올랐어. 그러면은 다음번 조합에서는 무작위로 하면 안 되고 이때까지 알아낸 부분을 근거해서 그 다음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베이지가 뭔가요? 조건부 확률이잖아. 조건부 확률. 그래서 이제 이 베이지안이 딱 들어가면 이거는 요거죠. 조건부 확률. 여기인데 그러면 이제 요 조건은 뭐냐면 이전에 좋았던 거. 그 설정들을 무시하지 말고 이제 그 거기까지 이제 갔잖아. 그러면 이제 요 이전의 설정들 중에서 좋았던 부분을 기반으로 다음 거를 시도를 해봐라. 이런 거니까 우리도 보통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이전 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하니까 계산 비용이 비교적 적게 될 때 왜 그럴까요? 그리드는 무식하게 다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좋든 나쁘든 무조건 그 그리드를 샅샅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리드는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게 로봇 청소기 같은 이런 느낌이고 이 베이즈 옵티마이제이션은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청소하실 때 싹싹 하시나요? 아니면 더러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시나요? 이게 딱 보기에 더러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밀잖아요. 근데 대부분 뭐 사람이 잘 안 가고 깨끗한 부분은 잘 안 해도 돼. 나중에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식탁 밑에 뭐 이런 데 더럽잖아요. 그게 약간 베이지 옵티마이제이션하고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랜덤 서치보다도 좀 나을 수도 있겠죠. 랜덤 서치는 이제 매번 막 이게 유행수니까. 그러니까 그 랜덤 했는데 집에서 발길이 거의 안 닿는 곳에 이번에 걸렸어. 막그 닦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계산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든다. 모든 조합을 탐색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고, 근데 초기에는 다른 방법을 그치 이럴 수 있지. 왜냐면 이 이전에 좋았던 것들의 이 맥락을 형성하는데 조금 오래 걸려. 그러니까 조합의 가짓수가 많으면 근데 점점 이렇게 막 이렇게 좁혀지는. 그러면 이제 확실히 좀 더 이게 낫다는 측면이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옵티마이제이션하고 랜덤 서치는 결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딥러닝에서 써요. 이제 요 그 인터넷의 결과 요약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머신러닝에서는 그냥 그리드 서치해도 충분하고요. 그 딥러닝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의아하시겠죠. 아니 근데 왜 딥러닝 왜 이렇게 많을까? 이게 딥러닝은 이제 그 딥러닝 자체를 아셔야 돼요. 신경만 이제 여러 계층으로 돼 있고 거기에 뭐 뉴런의 개수가 뭐 그 임의의 개수가 꼽힐 수 있고 여러 뭐 그 설정들이 이제 다양하고 그 계층들의 조합도 다양하고 이 계층의 중간에 뭘 끼워 넣냐 마냐 이런 조합도 따져야 되고 해서 이 조합의 가짓수가 그리드로 하면 뭐 수백만 수천만이 금문됩니다. 곱하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딥러닝에서는 거의 그리드 서치를 선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살짝 감을 볼 때 랜덤 서치 한번 해보고
내가 대강 이제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해서 이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에 뭐 초기 설정 값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싹 이렇게 가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도 최적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랜덤 서치보다는 좀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니 이게 좋아 보이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우리 필요 없어서요. 우리는 뭐 고작 뭐 3개, 뭐 4개 뭐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논의를 안 하는 거고 실제 딥러닝 오시면 이거 합니다. 딥러닝 오시면 그 랜덤 서치랑 베이지안 오토메이션 하고 그러면은 이게 딥러닝에서 이제 아주 그 휴식 시간이죠. 이렇게 딱 돌려놓고 우리는 이제 커피 마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베이지하고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제 했을 때 이게 그 더 나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이 이제 됐기 때문에 그 영역 범위에서 이제 가설 공간이 이제 효과적으로 설정이 돼서 그 가설 공간에서의 탐색 자체가 이제 용이한 거죠. 그러면은 더 좋은 성능으로 기인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 알파 값에 따라서 성능의 이제 최고 수준이 달라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 이 튜닝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잘 해야 됩니다. 이거 그 딥러닝에서는 요게 되게 어려워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서비스가 따로 있어요. 그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서비스도 있는데 소개를 드리면 WMB 요거 딱 요겁니다. 웨이츠 앤 바이어스. 그러니까 이 서비스 이름이 가중치와 편향이에요. WB 이거거든요. 요거 상용 서비스예요. 상용 서비스인데 튜닝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뭐 이 튜닝이 어렵고 복잡하니까 이 조합들을 막 정교하게 해주고 막 결과를 막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막 분석해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형을 구성하시고 아 이거 뭐 튜닝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되시는데 이건 이제 상용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돈 내셔야 되고 근데 이제 사람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이게 비용이 싸겠다. 뭐 그러면 이제 이걸 하시는 게 좋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네네네. 종종 사용합니다. 그러면 저게 네. EDL 그런 거 저희가 해야 되고 그렇죠. EDL 산정까지는 저희가 하고 네. 데이터 전처리도 저희가 해야 되고 그렇죠. 저희 사용할 때 여기에는 이제 튜닝만 해줄 거죠. 전처리까지 다 끝냈는데 네. 진짜 마지막 튜닝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신경망 쪽에서 주로 쓰고 이제 기계학습에서는 이걸 쓸 이유는 없고요. 이제 근데 저도 뭐 잘은 않습니다. 그냥 뭐 이제 돈 내는지 뭐 직접 한다 뭐 이런 거고. 근데 개인은 무료. 이제 팀은 이제 그 월에 50만 원. 이제 이거 그 엔터프라이즈 그 기업은 뭐 내 돈 아니니까 물어보신 분. 이게 이거를 써보시면 이 사람 담당자가 이메일을 그렇게 보내요. 뭐 도와줄까? 뭐 이렇게 해갖고 얘네들은 약간 그 밀착 맞춤형 과외 같은 그런 느낌이 그 좀 서비스 특징이니까 뭐가 안 돼? 뭐 도와줄까? 막 이렇게 막 이메일 엄청 와요. 좋죠, 좋죠. 컨설팅 약간 그런 비스무리한 거죠. 그러니까 반 솔루션 반 컨설팅. 그래서 이제 그 뭐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성능 안 나오더라. 와뭐 이걸 해봐라. 뭐 우리 여기 있는 API 기능 뭘 써봤냐. 그거를 이제 써서 한번 해봐라. 그래 몰랐지. 뭐 하고 여기 써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쵸. 요 유명한 회사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요 딥러닝 쪽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유명한 이제 회사고 또 이제 그 종종 이제 딥러닝 쪽 이제 하시다 보면 기터브에 뭐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 그 공개된 이제 코드가 이제 웨이트 바이어스를 뭐 의존하는 이제 코드가 들어있는 경우가 꽤 많고 그렇습니다.
광고 영상 볼까? 남의 회사 서비스. Weights and Biases is the developer stack for machine learning practitioners. Use these lightweight, interoperable tools for the entire lifecycle of your machine learning projects: experiment tracking, hyperparameter optimization, dataset and model versioning, even sharing results. WB is trusted by over 역시 자막은 번역이 필요하죠. is the developer stack for machine learning practitioners. Use these lightweight, interoperable tools for the entire lifecycle of your machine learning projects: experiment tracking, hyperparameter optimization, dataset and model versioning, even sharing results. WB is trusted by over 70,000 machine learning practitioners, delivering better medicine, safer self-driving cars, more sustainable farming, technologies that build a better collective future. You can easily capture all the information you need to make your models reproducible. Your future self will thank you. Start with tracking metrics for a single experiment, then compare hundreds of experiments, visualize thousands of predictions, and share the insights you've gained. Take your existing ML code, regardless of what framework you're using, add a lightweight W&B integration, and quickly get live metrics, terminal logs, and system stats streamed to the centralized dashboard. W&B also organizes the results of entire projects. Even if you and your team tried thousands of experiments, you can still painlessly access the results in a single place, from any device at any time, and query and filter results to spot issues and trends. Track your progress towards the optimal model, take notes on your results across experiments, and share findings with collaborators. Capture the valuable research efforts and insights that are often lost over time, or when a team member leaves. Everything is built to empower collaboration. Just imagine what your team could do with a shared tool for dataset versioning, model management, experiment tracking, and hyperparameter sweeps. That's a quick summary of Weights and Biases, the flexible, lightweight developer stack for machine learning practitioners. Get started now and see live results in just 5 minutes.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수천 번의 실험을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이런 서비스에 의존할 만한 건데,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수천 번을 실험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시죠. 머신러닝에서는 조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딥러닝 모형들은 이 하이퍼 파라미터의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은 편이라서 진짜 말 그대로 수천 번 실험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수천 번의 실험 결과를 정리하는 것 자체가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괴롭거든요. 그래서 아우 뭐 이걸 뭐 그래서 뭐 지난번 실험이 뭐 수천 번 내가 다 기록할 뭐 어떻게 이거를 뭐 해야 되지? 뭐 이렇게 그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에서 야, 그 5만 원 내고 그거 하고 말지. 그거 내가 일주일 동안 작업하면 뭐 데이터 과학자 뭐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 받는데 그 월에 2천만 원 받는데 이거 일주일 동안 작업하면은 뭐 400만 원, 뭐 500만 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냥 5만 원 내고 말지.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서비스가 이제 당연히 이제 어 이제 있습니다. 뭐 그 5만 원이 싸냐 아니면 그 내 시간당 그 급여가 싸냐 이거를 이제 조직에서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아 이게 5만 원이 훨씬 싸다 뭐 이런 이제 쓰는 게 낫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뭐 직접 하시는 방법도 당연히 있고요. 이제 그냥 아우 나는 뭐 이런 뭐 서비스는 뭐 모르겠고 그냥 나 다 무조건 로컬에서 해야 돼. 그 우리 그 외부의 데이터 뭐 그냥 못 나간다 이러면은 이제 못 쓰는 거고. 그럼 이제 직접 다 관리하셔야 돼요. 좋은 논의 주셨네요. 또 그, 그, 저는 이제 네. 너네 인공지능 뉴스를 어디서 보니 하면은 저는 트위터에서 봐요. 트위터가 꽤 최고의 그 인공지능 뉴스 플랫폼이에요. 왜냐면 그 인공지능의 그 대가분들이 트위터 활동을 활발하게 하죠. 그래가지고 그 뭐 그 저 며칠 전에 메타에서 라마 3를 냈거든요. 근데 그 다다음 날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파이2인가 파이3를 내가지고 메타 3가 확 묻혔어요. 며칠 만에
그 메타3 이렇게 메타의 라마를 능가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모형이 오픈 소스로 공개가 돼서 핸드폰에도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2.8기가 메모리에서도 어, 그 챗GPT 4급의 성능을 낸다. 이래갖고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그래갖고 오픈 AI의 챗GPT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1, 2주 만에 갑자기 비즈니스 모델이 흔들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집에 가면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요새는 신나면서도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아요. 왜냐면 자고 일어나면 뭐가 나왔대. 뭐가 나와서 뭐래. 평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식은 일단 내둬요. 내두고 이제 한 반년 정도 내두고 그 살아남는 승자를 골라요. 살아남는 승자를 골라서 오케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다 경험을 해가지고 내가 다 평가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누가 이겼니 이렇게 보고 이제 그 이긴 쪽으로 이제 몰아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그 AI 타임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한국에서도.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보니까는 이제 소식이 한 달 정도 늦어요. 한 달 정도 늦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산업계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고민하실 만한 주제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제 요쪽 분야 사람들은 아무래도 신경이 좀 쓰인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근데 크게 두 가지로 갈리죠. 이제 언어 모델의 소식이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고, 근데 시계열 부분은 여전히 이제 딥러닝이 아닌 비딥러닝 기반의 모형들이 소타예요. 소타. 소타가 뭔지 아시나요? 소타. 이제 그 알고리즘이 소타다라고 하면 뭐야? 하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state of the art, 즉 현존 최고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우리 알고리즘이 이 분야 소타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메타에서 뭐 이미지 인식과 관련된 소타 모델이 나왔다. 이러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보시는 좋은 방법은 각 분야의 소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요게 소타냐 이렇게 딱 보고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되는데 소타를 한번 체험해 볼까요? 딥러닝 소타. 간단하게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거. 메타에서 나온 이제 그 소타 모델이죠. 이 소타가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너무나 좋아서 메타에서는 이 알고리즘의 이름으로 도메인까지 팠어요. 세그먼트 애니싱이라고 도메인까지 파줬어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신만만한 거지 이게. 요거 직접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트라이 데모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냥 뭐 어그리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세그먼트 애니싱은 어떤 이미지에서든 전경과 배경 뭐 이렇게 물체 사물들을 딱 떼져서 분리해 준다는 거거든요. 한번 체험해 보실까요? 그래서 요 이제 강아지 이게 이제 사진인데 요거는 제 딥러닝 심화 과정에서 실제 코드로 구현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코드로 구현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바로 경험하기 용이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요 강아지가 풀밭위에서 뛰어놀고 있잖아요. 2D 사진이잖아요. 근데 마우스를 딱 가져가면 강아지를 딱 대줘요. 야, 이거는 준비된 예시라서 그렇잖아.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아무 사진이나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그리고 여기 업로드가 되거든요. 아무 사진 다 받아볼까요? 뭐 할까? 자동차 막 이런 거 할까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거나 뭐 자동차, 멋진 차. 아, 또 여기 또 한국이니까 우리 또 아이오닉 이런 거 이제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좀 섞여 있는 거, 아이오닉하고 모델, 전시, 모델 뭐 이렇게 이제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좀 섞여 있는 거 지금 제가 찾았어요. 요거 해볼까요? 요거 좀 어려워 보인다. 왜냐면 이게 겹쳐져 있고 사람이 이럴 때 저거를 지금 세그먼트 애니싱에 올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안 해봤으니까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요런 것도 맞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요거 이제 한번 볼게요. 요거를 이제 그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오케이, 저장했고 그러면 요 세그먼트 애니싱에서 업로드 이제 해볼게요. 업로드. 그러면 요거는 이 웹사이트에서 지금 준비한 예시가 아니잖아요. 얘도 처음 본 거겠지.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에서 잘하는 게 기계학습 모형의 중요한 목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결과를 몰라요. 오늘 처음 해본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더더더 잘 되네요. 적어도 여기는 땄어. 근데 이게 이제 이걸로 이제 인식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아쉽지만 여기는 싹 땄잖아요. 그죠? 잘했고. 그럼 사람은 어떤가? 요 이제 코트를 따로 땄나요? 그죠? 이 상위 부분 지금 따진 것 같고요. 그 사람 이제 머리랑 여기가 구분이 되는데 사람의 얼굴에 갖다 대니까는 요 사람만 딱 떼나. 그러니까 요 이미지에서 요 사람만 딱 떼내고 싶다 하면은 지금 이제 가능한 상태고 이게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의 소타 수준의 모델이다. 이런. 그래서 요새는 이미지 분할하는데 그 얘보다 못하면 좀 가치가 없죠. 소타 수준이 아니니까. 이 현대는 어떨까요? Y자 딱 떼지고 U자 떼지고 마커 떼지고 로고 딱 떼지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떼지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단일한 개념으로 써도 되고 개별 글자도 되고 하니까 상당히 잘 되는 것 같고 좀 떼서 어떻게 붙이는 그 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그 이제 예를 들어서 CCTV가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지금 몇 명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분할이 잘 돼야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겠죠. 혹은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딥러닝 그 강의 진행 중인데 군 쪽에서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 해당 그 주간에 군 정보기관에서 많이 오셨는데 그때 그 장교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이제 월북 사고가 딱 그 주간에 났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새벽에 바닥을 이렇게 기어가지고 월북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백령도 뭐 이쪽 구간이었나 봐요. 그래갖고 그 사건 때문에 해병대 사령관이 보직 해제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당시에.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조금 억울하실 것 같아. 그 해병대 사령관이.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그죠? 자기가 CCTV 보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인공지능이 잘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CCTV를 관찰하고 있다가 뭐 사람의 움직임이 있다. 몇 명의 움직임이 있다. 예전과 다르다. 이게 사람이다, 동물이다, 몇 명이다, 뭐 어떤 물체다. 이런 거를 판정해줘야 되는데 이 가장 기본이 이런 이제 분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요 마스크를 따로 떼내기도 하고 이 사람을 전체적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와, 이거 진짜 잘했다. 어디에서 가방이랑 사람을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게 소타급이에요. 이게 현재 소타급이고 그래서 이런 모형이 지금 마우스만 갖다 대면 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요새 뭐 CCTV 같은 데서 그뭐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떼내는 게 기본이고 떼내고 난 다음에 인식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일단 이 사물을 분리를 해야 이게 사람인지 뭐 뭔지 인식하는 모듈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한 방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는데 그 전 단계에서 이미지 분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 다음 모델이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훌륭한 결과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니 그런데 그 이렇게 아무 이미지나 올려갖고 보면은 그쪽 서버가 폭발하지 않을까? 이거 웹 브라우저에서 로컬로 돌고 있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기반. 그래서 그 서버 쪽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서버 그 대역폭이랑 상관없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그냥 웹 브라우저에서도 동작할 정도니까 그냥 핸드폰에서도 충분히 제보도 나와요. 웬만한 스마트폰. 그래서 이게 메모리 요구사항도 적으면서도 굉장히 소타급의 모델이다.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죠. 요게 이제 소타고 그래서 그 이제 소타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고 이제 소타 모델이다 하면 이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혹시 그 페이퍼스 코드 사이트에서 실제로 소타 모델 같은 것도 보시고 활용하시고 계십니다. 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참조하죠. 시계. 네네. 거기서도 이제 그 가치가 있는 것들은 보통 소타죠. 그 소타급 이제 한 상위 5개 정도는 이게 아주 결과 미미하게 달라요. 근데 그러면 노력 대비 어느 정도를 희생할 수 있을 것인가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얘가 1등을 했는데 그 결과 차이가 얼마 안 나. 근데 그 한 뭐 3, 4등이 얘보다 훨씬 간단해.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소타긴 한데 그건 다 벤치마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벤치마크는 이제 또 뭐 완전히 또 현실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희생하되 더 노력을 적게 들이고 비용도 적은 것들을 가지고 선택하는 게 이제 좋습니다. 벤치마크가 완전히 현실이 아니다. 조금만 이 벤치마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어제 이제 페이퍼스 위스 코드에서 이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이제 예시를 이제 보시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벤치마크라고 하는데 이 벤치마크는 이미 알고 계세요. 네, 보스턴도 벤치마크입니다. 그래서 보스턴 데이터가 여기에 탑재된 이유가 뭐냐면 아이리스도 벤치마크예요. 근데 이제 되게 옛날 거고 너무 작은 벤치마크 데이터셋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논문들이 서로 논문을 경합을 하잖아요. 뭐 이거보다 이게 낫다 하면은 데이터셋이 다르면 이게 비교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보스턴 데이터셋에 대해서 저번에 네가 이렇게 했지. 근데 내가 똑같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내가 요만큼 더 잘했다. 그러면 벤치마크상 내가 너보다 잘한 거야. 이렇게 해서 그 내가 너보다 소타야.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문들은 그냥 알고리즘이 좋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고 이제 어떤 특정한 벤치마크가 존재하고 그 벤치마크에 대해서 기존 알고리즘 대비 얼마만큼 나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쟤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훌륭한 벤치마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그 시계열 벤치마크들 336번 벤치마크를 기반으로 했을 때 얘가 베스트였다. 720번 기반으로 했을 때 얘가 베스트였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깨고 싶은 그 벤치마크를 정해야 돼요. LLM들은 더 까다롭습니다. LLM들은 이게 그 이제 문장으로 나와서 사람이 평가를 하는 벤치마크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선호했다. 이게 여러 사람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들의 선호가 이 모델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심판이 경향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언어 모델들은 이제 그 정성적 평가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제 이 벤치마크를 좀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이미지 인식하는 OCR 측면에서 테이블 인식 좀잘 잘 안 됩니다. 테이블 데이터 네, 잘 안 됩니다.
그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테이블 표 형식의 데이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속적으로 잘 안 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요 닥스에 넣어놨나? 잠시만요. 딥러닝 쪽에 넣어놨나? 어디다 넣어놨는데 여기 있다. 잠시만요. 제 공유 폴더에 지금 좀 넣어드릴게요. 딴 데다 갖다 놔서 태뷸러 데이터라는 PDF 파일이 곧 보이실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동기화가 될 거고, 혹시 조금 시간이 지나셨는데 안 보이시면 새로 복지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거 보시면 2022년에 이제 프랑스 소르본 대학 쪽에서 한 건데, 요새 요새 이 PDF 파일을 그냥 읽어본 사람은 잘 없으시리라 생각해요. 왜? 열심히 읽어봐야지. 코파일럿한테 요약해달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요 코파일럿한테 새로운 대화를 생성하고, 문서에 대해서 현재 페이지 문서 요약을 부탁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첫 번째 부분은 타블로 데이터에 대한 딥러닝과 트리 기반 모델의 성능 비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딥러닝 대 트리 기반 모델. 타블로 데이터에서 트리 기반 모델이 딥러닝을 여전히 능가하는 이유를 탐구합니다. 벤치마크 결과 다양한 데이터셋과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통한 표준 및 혁신적인 딥러닝 방법과 트리 기반 모델, XGBoost, 랜덤 포레스트의 광범위한 벤치마크를 제공합니다. 연구 도전 과제, 타블로 데이터에 특화된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 과제를 제시합니다. 데이터 변환 연구, 트리 기반 모델과 신경망, NN의 다른 유도 편향을 밝히기 위해 타블로 데이터셋을 변환하는 실험을 수행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오후 시간에 소개해드릴 결정 트리 기반의 모형들이 거의 대부분의 벤치마크에서 딥러닝의 트랜스포머를 포함한 딥러닝 모형들을 대부분 다 능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고, 2022년 기준으로 이제 나온 이제 그런 어떤 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 결과가 제 경험적에도 대체로 일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표 형식의 최강자는 결정트리죠. 최근 결정트리고, 그래서 이제 딥러닝으로 이제 딥러닝으로서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딥러닝이 최신 기술이고 핫한 기술이니까 뭐가 안 되면 묶고 더블로 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딥러닝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있거든요. 안 됩니다. 그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뭐 안 되면 딥러닝 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래갖고 뭐 이렇게 뭐 안 되면 이제 딥러닝 뭐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과 관련해서는 2만 시간의 누적 시간을 사용해서 튜닝을 했다고 했어요. 2만 시간 동안 2만 시간을 써서 튜닝을 다 해봤어요. 이거를 왜 알려주냐면, 혹시 우리가 성실하게 안 해서 이 결과가 안 좋다고 할까봐 이 논문의 저자들이 누적 2만 시간을 사용해서 이 결과를 해봤으니 이거 이 정도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라, 이런 건데, 그나저나 이 저자들의 코드가 아까 소개해드린 웨이트 앤 바이어스를 사용했습니다. 이 정도 시간으로 비교 조사를 할 때는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게 나아요.
직접 정리하시는 거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2022년이니까 그리고 오래된 얘기도 아닌데다가 여전히 계속 유효해요. 왜냐면 이게 이론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 상태가 유지될 거예요. 이 딥러닝의 현재 그 방향성은 표 형식의 데이터랑 맞지 않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 딥러닝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고 딥러닝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딥러닝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나면 이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상태인데, 네, 모른다고 해도 결과론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조사 결과가 있다. 근데 이제 이 조사 결과는 항상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벤치마크니까 아니 이제 나의 특정한 경우에는 이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하면 그 경우 딱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열등하다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최선의 벤치마크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벤치마크일 뿐이고 이 벤치마크가 에 합의를 한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낫다. 근데 여기에 보면 시계열 데이터는 명시적으로 뺐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시계열 데이터는 기계학습의 가정에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넌 스테이셔너리하고 그, 이런 부분들이 안 맞고 또 IIT 가정에 맞아야 되고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게 너무 좋죠. 아무래도 눈 아픈데 요약을 딱 해보고 오케이. 좀 봐야 될까? 이거 나중에 얘기하면 되잖아. 다 읽었는데 쓸모가 없었다 이러면 이제 처럼만 봐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냥 이미지나 문서 이미지 같은 거에 표로 된 그런 이미지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면 표로 된 이미지요? 그거는 좀 다른 얘기죠. 왜냐면 이제 표 형식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제 그림들을 그리드에다 형식으로 이제 조합한 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타블로 데이터는 아니죠. 네네. 저는 좀 그렇군요. 있는 네네네. 그건 완전 다른 얘기죠. 그거는 요새 비전 트랜스포머가 이제 좀 잘하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나온 지 1년 만에 뭐 인용해서 2만 번 넘어가는 엄청난 이제 혁신적인 연구고 요 세그먼트 애니팅이 비전 트랜스포머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잘 수행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재밌는 얘기죠? 방금 전에 시계열 데이터는 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결국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는 딥러닝도 해봐야 되고 머신러닝도 해봐야 되고 이건 뭐 이제 틀리지 않게 말씀드리려면은 그런데 소타는 여전히 선형 모형 계열들이 시계열 소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만 딱 미시는 분들이 있어요. 통계적 방법론과 이제 선형 모형 기반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시계열 데이터는 딥러닝으로 좀 해결이 안 돼서요.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평가를 해야 돼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결과를 요 분이 지금 제가 좀 캡처를 해가지고 좀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분은 이 타임 시리즈로 미는 전문가분이시거든요.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는 트랜스포머를 트랜스포머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를 해시태그로 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트랜스포머의 결과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결과보다 열등하다는 거를 여러 이제 방면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이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다는 사람이 없는 거 맞아요. 뭐 이겼으면은 아닌데 하고 이렇게 딱 코드 달면 되는데 아무도 이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걸로 보입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